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연이어 호평을 받으면서 기술주의 상승을 이끌자 우리 시장도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다시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시간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간 0.28% 하락하면서 3,835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5% 오르면서 851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개장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나 상승하며 미국발 훈풍을 온전히 흡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상승폭을 일제히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또다시 870선을 되찾으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만 이후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더니 오후장 들어서는 하락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에도 일중 저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이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는데요. 기관이 현재 시간 475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초반 매수를 보였지만 이후 거세게 매도 전환에 나섰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다시금 매수 전환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지수를 방어해내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외국인이 330억 원가량 순매수에 나섰고 개인 같은 경우 172억 원가량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현재 매수폭이 줄어들면서 18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도 위협했던 가운데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공조에 나선다는 소식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어제보다는 하락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0.04% 떨어진 1,47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기술주 훈풍으로 우리 반도체 대형주들도 강세를 보이자 삼성전기 등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쏠렸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유기기판 대비 평탄도와 열전도율, 치수 안정성이 우수해 고대역폭 메모리와 AI 반도체, 고성능 컴퓨팅용 패키지 등에서 차세대 기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삼성전기가 일본 스미토모 화학그룹과 유리기판 제조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검토를 위해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027년 이후 유리기판 양산을 목표로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고 특히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호재에 더해 MLCC를 중심으로 한 4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유리기판 관련주 주가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기 여전히 강한 모습 보이면서 5.75% 오른 23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JNTC도 10.12% 오르면서 19,810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기대감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누리호의 이송이 시작되자 우주항공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발사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첫 발사로 제작 주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민간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간 첫 사례이고 지난 1, 2, 3차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 발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 구성품 참여업체 관리를 주관했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27일 오전 0시 55분이고 최종 발사 시각은 26일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 조건과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준비 상황 등을 종합해 확정됩니다. 항우연은 발사를 위해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동해 기립을 완료했다며 이상 없이 발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우주항공산업 관련주 주가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23% 오르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8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4.3% 오르면서 10만 8,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양그룹의 의약 바이오 계열사인 삼양바이오팜이 코스피 상장 후 연이틀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은 지난 1일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된 후 전날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삼양홀딩스의 주주가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 소유하게 되면서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재상장했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와 유전자 전달체, 항암제 등 고기능성 바이오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삼양바이오팜의 주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양바이오팜 현재 시간에도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39,250원 선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발 훈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어제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 형태를 나타내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 대처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좀 나을까 싶었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최근에 시장이 저희 방송 시간 마켓나우 3부를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네요. 오늘도 오전에는 굉장히 시장이 뜨거우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다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힘이 빠지면서 좀 약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수급이나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많죠.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는 시장의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출을 해보면 10월에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또 연막에 클로징을 하려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움직임,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시장이 약간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는 꾸준하게 중장기 투자를 이어가야 되겠죠. 결국에는 좋은 업종,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결국엔 수익을 줄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쪽에 그러면서 AI와 반도체 쪽에 또 특화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구글의 제미나이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간밤에 제미나이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간밤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이 챗 GPT 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절대 다수로 많으실 텐데 근데 저는 챗 GPT와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좀 번갈아 가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같은 질문이나 같은 이야기를 해도 두 개를 병행해서 쓰면서 좀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미나이의 성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써보시지 않은 분들도 한번 써보실 걸 권장해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지난주에 제미나이 3.0 새로운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알파벳 자체적인 능력 평가에서는 오픈 AI의 GPT 5.1보다 추론 능력이 더 높다. 훨씬 좋은 추론 능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자평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사용을 해보고 분석하는 이 투자 주체들도 제미나이가 괜찮다, 꽤나 쓸만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챗 GPT는 약간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감정도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놀림도 하고 이런 식의 F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면 이 제미나이는 T입니다. 굉장히 그냥 냉철하고 직설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확고하게 그냥 대답을 해주는 스트레이트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약간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 싫다. 오히려 이렇게 제미나이처럼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미나이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제미나이를 지금 이 구글에서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제미나이는 TPU라는 이 엔비디아의 GPU 같은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TPU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그러면서 AI를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글이 TPU 생태계의 성능과 효율성 이것을 직접 인증한 것이다. 이것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이러면서 간밤에 알파벳의 주가도 최근에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데도 알파벳의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TPU를 통해서 이제 구글이 새로운 생태계와 새로운 매출, 새로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지금 구글이 제공을 하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와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TPU라는 칩, 그리고 AI 모델 제미나이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세트로 팔 수가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픈 AI처럼 단순히 챗 GPT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와 그리고 하드웨어인 칩 그리고 AI 모델 제미나이까지 세계 3박자를 갖추면서 이것이 빠르게 시장에 침투할 수도 있다. 오픈 AI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의 주가가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TPU라는 게 뭘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TPU라는 건 텐저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이것의 약자인데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걸 구글이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TPU인데 이 TPU가 지금까지는 구글 내에서 이 제미나이를 학습시키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능이 꽤나 괜찮다라고 지금 입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측에서 이것을 내부 전용해서 이제는 외부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칩을 외부로도 팔 것이다라고 지금 전략을 수정하고 있답니다. 이미 엔트로픽이나 세일즈포스, 미드저니 이런 회사들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런 우드라는 TPU 버전 7 그리고 선피쉬라는 TPU 버전 8 이것을 차례차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TPU 버전 7은 고성능 추론을 하는 데 쓰여지는 칩이고요. 그 다음 버전으로 더 넘어가게 되면 학습과 추론을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완전 고성능 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출시될 전망인데 결국에는 구글 핵심적인 데이터 센터에 이 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확실하게 더 인증을 받게 되고 성능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외부의 다른 회사들에게도 칩을 팔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있는 고객사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도 팔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좀 넘어가면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구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구글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미국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 특집이니까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구글의 이 TPU가 앞으로 발전되고 잘 팔리면 수혜주를 어떤 것들을 봐야 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브로드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버티브 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미국 시장에서입니다. 자, 일단 브로드컴은 지금 현재도 구글과 함께 TPU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에이직 반도체. 에이직과 관련된 브로드컴이 수혜주가 첫 번째가 될 것이다. 가장 탑픽으로 제미나이가 추천을 해줬고요. 그 다음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인데 이 AI 데이터 센터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온 것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 구글도 TPU를 만들면 거기에 HBM이나 D램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야기가 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뭘 추론해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제미나이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구글과 협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뉴스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버티브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나 액체 냉각 솔루션, 뜨거운 열기를 좀 식혀주는 그런 서비스를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미나이가 추천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분명히 수혜주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많이 올라가는 종목 있죠?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시장에서도 이수페타시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TPU의 가장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 이 TPU용 기판을 이미 구글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거의 40% 구글의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보다 이 구글에 공급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면서 앞으로 TPU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 업 6, 7, 6, 8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당연히 더 고사양의 기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수페타시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구글과 엔트로픽이 최근에 TPU 100만 장을 공급할 거다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0만 장이나 만들면
당연히 기판도 그만큼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계약으로 나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중국의 기판을 점점 구글이 지양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수페타시스의 기판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의 GPU뿐만 아니라 구글의 TPU도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수혜주들 잘 살펴보시고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수락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뒤이어 시 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초청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두 정상이 통화한 뒤 SNS에 시 주석은 내게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고 나는 이를 수락했다며 내년 중 시 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중 정상이 같은 해에 상대국을 모두 방문하는 이례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통화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합성 마약 펜타닐 및 농산물 교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중국은 시 주석의 방미 초청 수락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교류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찾아보고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차영주 소장님은 또 어떤 섹터 테마를 돈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첫 번째 골라주신 차영주 소장의 픽,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제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은 역시 반도체 기판입니다. 기판 쪽에 대한 관심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소장님. 자, 기판 관련해서 앞서서 저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판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의 이제 TPU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GPU에 대한 그 대항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TPU가 됐던 GPU가 됐던 우리가 MLCC라든지 PCB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기판 위에 우리가 어떤 반도체를 얻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유리 기판으로까지도 진화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MLCC라든지 PCB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급증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새벽부터 타진이 됐고 여기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부분들까지 더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이 거의 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엔비디아발 우리가 AI에 대한 거품론들이 최근에 조금 지난주까지 거센 어떤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후퇴되는 느낌이에요. 네.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거품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가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AI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훈풍 이런 것들이
재차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그 AI 생태계에 있는 하드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전만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오다가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 기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니까 근데 기관들이 사요. 사는 것들을 보면 기판 관련주들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일부 종목들도 좀 사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들 특히 이제 사모펀드가 오늘 상당히 많이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이 아니라 거의 액티브 자금,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쪽들에 대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나.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빠르게 식는 것 대비해서 견조해요.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관심이 좀 뜨거운 상태에서 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의 조금 이제 작은 소테마 이런 것들이 돌면서 시장의 중심으로 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이 많이 또 오후 들어서 흔들리고 있는데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견조하게 꿋꿋하게 지금 상승률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봐야 될지. 뭐 저는 이수페타시스 봤는데 예. 소장님은 어떤 종목 좀 지금 문의해 보세요. 저도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네네.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PCB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네네. 오늘 더군다나 갭으로 떠준 상태에서 그 갭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약하다라면 지금 이제 갭을 메우러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음봉의 크기가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가 시장이 밀리니까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밀리지 않았었다라면 저렇게 갭으로 뜬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갭을 메우지 않고 네.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트상 흐름을 놓고 보면 여전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확연히 좀 나타나고 네네. 있어요. 만약에 오늘 불안하다라면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꼬리를 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PCB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져야 되는 중요한 상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스페타시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대덕전자. 네. 대덕전자 같은 그렇죠.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한 좋습니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덕전자가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우리가 귀추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 오히려 오늘 지금 이제 9%대에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을 좀 받았었던 모습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뭐 살짝 갭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스페타시스가 시장 관심에 들어온 것 대비해서 대덕전자가 소리 소문 없이 가장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이스페타시스를 오늘 좀 뒤늦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네.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이스페타시스를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매수는 대덕전자에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충분히 서로 간의 어떤 보완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스페타시스가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신 부분들이겠지만 신규로 들어간다라면 대덕전자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판의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뭐 두 종목은 뭐 시장이 흔들리건 말건 지금 꾸준합니다. 계속 네. 우상향하고 오히려 이 두 종목은 조정 나왔을 때 조정 시 매수가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잖아요. 지금 계속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두 종목을 먼저 살펴봤고 자, 이 외에도 또 좋은 종목 뭐 있을까요? 기판 쪽에 탑픽은 골라볼 종목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기판에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MLCC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소외된다라는 거죠. 아. 결국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요? 최근에 삼성전기도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단기간에 조정을 좀 받긴 했죠. 네.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이제 AI 관련해서 MLCC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삼성전자가 HBM이 아니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AI 관련해서 MLCC 수요량이 급증했다라는 것은 실적 개선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들 지금 이제 쌍끌이가 들어오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일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파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구간에 있어서 계속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급이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오늘 지금 24만 500원인데 24만 원인데요. 매수가는 23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탑픽 종목으로 기판 쪽에 삼성전기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엔 뭐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 주가가 훨씬 좋죠. 가지고 계신 분들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삼성전기도 MLCC에 대한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한동안 삼성전기가 굉장히 좀 소외됐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삼성전기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차용조 소장의 두 번째 픽은 어디일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두 번째는 이 많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지주사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이런 것들 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또 계속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좀 대비하고 좋은 포트를 좀 짜보면 좋을까요, 소장님? 예, 정부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25%가 거의 이제 확정돼가는 분위기예요. 네네. 지난번에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아주 투자자들의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25%를 이렇게 큰 이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정치인들 이건 현실적인 부분들이죠. 정치인들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과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연말에 이제 또 배당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사주를 의무 소각해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현재 지금 이쪽에 지주사들이 금융 지주사도 그렇고 일반 지주사들도 네. 그렇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조금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주사들을 놓고 보면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제가 그러게요. 종목을 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트상 고점을 돌파하려는 지주사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 지주사 같은 경우 고점에서 좀 내려와 있어요. 고점에 좀 내려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략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아직은 좀 여력이 힘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남들 조정받을 때 조정 안 받는 지주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주사들 중에서도 힘이 살아있고 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걸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SK 스퀘어를 말씀드릴 텐데요. 네. SK 스퀘어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지분 가치가 높다 보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를 못 담는 기관들이 SK 스퀘어를 좀 담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 SK를 담았는데요. 같은 이제 계열사니까 말씀을 드리면 주 SK 같은 경우 고점에 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고점에 딱 붙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SK보다는 SK 스퀘어가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관들이 어마무시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관들이 어마무시하게 산다라는 것은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국내 이제 패시브 자금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이 SK 하이닉스를 못 담으니까 그러니까 10%까지 담으면 못 담거든요. 더 이상. 그런 상태에서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SK 스퀘어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맞춰가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KB금융인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좀 받긴 했어요. 근데 왜 KB금융이냐라고 네.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는 하루도 안 빼놓고 기관들이 한 달 가까이 샀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 창구가 처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기관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좀 팔았었던 KB금융의 입장이다라면 오늘 외국인 매수가 처음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 끝나봐야 정확한 부분들을 봐야 되지만 가수급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오늘 충분히 공략해도 될 가능성이 있겠다. 수급 논리로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B금융과 SK스퀘어 이렇게 지주사 중에 두 종목을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가장 또 좋게 보는 지주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주식 부양 의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탑픽 종목으로 뭘 볼까요? 삼성물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예,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높은 것도 하나의 뭐 삼성물산 최근에 요즘 강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움직이는 걸 봐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고점에서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어요. 좋은 네.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동안에 지수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오늘 올라가고 내일 올라가면 박스권을 돌파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고점을 유지하면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삼성물산이 현재 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차트상 긍정적으로 보인다. 지금 제 얼굴 옆에 보이는 것이 저게 박스권이거든요. 좋은 네네. 박스권을 보였기 때문에 저걸 돌파해 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는 22만 원 이하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27만 원, 손절 라인은 21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을 지주사 중에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현재는 뭐 삼성물산은 20만 원 돌파하고 나서는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양상인데 22만 원 이하에서 좀 담는 전략 그리고 그 전에 정고점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27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지주사 중에 삼성물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주사 그리고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종목들을 잘 선별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이순재가 25일 새벽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데뷔 69년 한국 방송과 연극의 산증인이었던 그는 마지막까지 연기를 놓지 않은 현역 최고령 배우였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무대에 선 뒤 TV, 영화 연극을 넘나들며 10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다. 1991년 사랑이 뭐길래로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허준, 이산 등 사극에서는 묵직한 존재감으로 명품 연기를 선보였다. 하이킥 시리즈와 예능 꽃보다 8배로 제2의 전성기를 열며 세대와 장르를 뛰어넘은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최근까지도 연극 리어왕, 앙리 할아버지와 나 등에서 노년의 열연을 펼쳤고 2024년에는 KBS 연기대상에서 최고령 수상 기록을 남겼다. 평생 언제든 무대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던 그는 끝내 무대를 떠났지만 그의 연기와 열정은 세대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참 변동이 너무 심하네요. 변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는 또 코스피가 0.3%, 4%대까지 떨어지더니 이제 또 보합권까지 또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약보합권 수준. 조금 전에는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 3,845포인트 선에 일단은 걸쳐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0.3%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일단은 양시장 모두 낙폭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근데 여전히 코스피에서 현물 매도하고 선물도 1,7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 선물을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시장이 뭐 올라가기는 쉽지 않죠. 기관이 그래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일단은 시장을 바로 또 반등하기에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장 마칠 때까지 시장의 분위기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변동이 심한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오늘도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또 종목을 보면서 시장의 온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서동구 위원님이 골라주신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뭐 이수페타 시스템 오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도 얘기했고 네, 네. 앞에 코너에서도 했고 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자 이게 참 이 차트를 보면 안 꺾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몰라도 10월 중순에 네, 맞아요.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지지가 어디에서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하면서 제가 8만 원을 제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과정들 속에서도 이스페타시스는 저가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네네.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래서 이수페타가 강했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요. 입증해 준 게 아니냐. 차근차근 모았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거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다른 기판 관련주들과 달리 이 강한 흐름들이 계속 연출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또 이 AI의 열풍 속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종목으로 부각되는 것은 네. 오늘 뭐 우리가 확인한 브로드컴뿐만이 아니라 뭐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아마존 이런 쪽과 관련된 전산 또는 뭐 데이터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판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 글로벌 AI 생태계 성장과 맞물리면서 이수페타가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은 이 구글 TPU 칩 제작 브로드컴에 기판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 이 TPU의 어떤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는 게 아니냐. 그 동안에는 우리가 챗 GPT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향 공급망, 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 네. 뭐 이렇게 이제 흔히들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동안 뭐 AMD가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되기에는 뭐 아직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구글이 결국은 이 브로드컴과 손잡고 하고 있는 이 일련의 행위들은 또 다른 대항마가 생기면서 뭔가 관련주들의 지각 변동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예. 요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실적은 말할 것도 없고 신규 공장 건설 이후에 내년에 결국은 고성장세가 더욱더 실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라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는 16만 원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올렸어요. 어떻게 네. 보면은 애널들의 이 목표 추정치가 주가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 뭐 그러게요. 8만 원대에서도 여전히 뭐 10만 원 내외에 있다가 훌쩍훌쩍 뛰어버리니까 이렇게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홀딩의 관점으로 네.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좋겠고 이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이 이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다른 PCB 관련주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라인들이 요 8만 원 라인이었죠. 8만 원 라인이 네. 지지가 돼주니까 곧바로 10만 원대로 진입을 해주면서 차트 또 한 볼까요?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어떠한 그 흐름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단계별로 과열인 것 같지만 어떤 단계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은 일단은 과열의 그런 흐름과 더불어서 이격이 이제 5일선과도 그렇고 21선과도 벌어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에서 보면은 요 11만 원부터 12만 원 라인이 이제는 지지가 돼준다면 16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표가도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임해주면은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수페타시스, 오늘의 가장 핫 히어로 종목입니다. 일단은 음봉을 그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10% 넘게 지금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막 흔들리고 있지만 이수페타시스는 견조하고요. 결국에는 이수페타시스는 조정 나올 때는 무조건 샀어야 했던 종목. 그렇죠. 예. 지나고 보면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이수페타시스 강하네요. 오늘도 지금 13%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수페타시스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서동구 위원님이 골라주신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오늘 좋아요. 네, 삼성전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어떻게 보면 이수페타시스랑 궤가 비슷했던 게 네. 삼성전기도 주가가 야금야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삼성전기 역시 이수페타시스 이후에 20만 원 초반 내지는 그 이하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게 2021년도 1월 달이었는데 그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훌쩍 넘어갔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또 밀려 내려오고 있는 이런 과정이에요. 이거 역시 AI 전장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이 MLCC 쪽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 호황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런 호평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이쪽 부분뿐만이 아니라 컴포넌트라든가 광학 쪽 부분 이런 그런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 아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삼성전자의 그러한 테슬라 칩 공급 관련돼서는 삼성전기가 같이 파트너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SK그룹에서는 SKC가 유리기판 개발과 관련돼서 선점해 나가고 있지만 네. 삼성그룹 역시 삼성전기가 중심이 되면서 유리기판 쪽 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긍정적인 또 주가의 모멘텀이 될 만한 호재성 재료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고 사실은 과거에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대만 심했지 실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모멘텀이 부족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이 AI 시대에 맞춰서 이 빅테크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거치면서 삼성전자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향후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흔들린 이러한 모습이었는데도요. 지금 아까 이수페타시스가 8만 원에 대한 지지, 그 다음에 10만 원에 대한 지지를 보였던 것처럼 이제는 오히려 22만 원이 오히려 상당한 지지선의 역할로 이제 바뀌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직전에 고점이 연출됐던 자리들이 20만 원이었고요. 그 이번에 크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25만 원을 넘어간 이후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이 61선을 중심으로 해서 20만 원의 지지를 보여주면서 다른 여타 IT 소부장들보다도 더 빠르게 주가의 어떤 안정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네. 상당히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오히려 20만 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상 최고가가 연출됐던 22만 원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지선이면서 매수의 존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목표가가 이 종목도 계속해서 상향 네네, 조정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30만 원 넘어가는 자리까지는 홀딩에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11월 4일에 이번 달 초에 25만 원 살짝 넘어갔다가 잠시 좀 쉬었는데 다시 또 힘을 내면서 뿜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사실 막 한 3, 4년 엄청 고생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MLCC 그 산업의 쌀이다 이런 이야기는 네. 있었지만 항상 주가가 반응을 못했는데 AI 시대를 맞아서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부활했습니다.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기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종목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위원님이 고르신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자, 리노공업도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보니까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고 그 밑에서 따라간다 이 이야기 나왔을 때 다른 종목들이 엄청 빨리 따라갔는데 리노공업은 사실 약간은 아쉬웠었어요. 그렇죠. 뭔가 시동을 좀 오래 걸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어떤
지루한 박스권의 상단을 오늘로써 이제 돌파를 해 주었다라는 오늘 게 근데 확실히 시동을 의미가 걸었습니다.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뭐 이스페타를 비롯해서 삼성전기 또 리노공업까지 마치 IT 소부장 쪽들 특집 같은데 오늘은 그런 날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AI 이 추론이라든가 에이직 시장 확대에 따른 이 고성능 소켓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후공종에 해당이 되는 그쵸. 그러한 것들인데 지금 ISC 같은 종목들이 워낙 또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후발주자이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과 실적이 수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이 테스트 소켓이라든가 리노핀 또 우리가 이제 초음파 진단기 의료기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쪽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고른 제품 수요가 양호하게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부터 이제 매출 기준으로 4천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200억 이상씩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이 40% 후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뭐 70%라고 70% 하지만 얘도 뭐 한 50% 내외 정도면은 엄청난 거죠. 이 숨어 있는 진주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뭔가 거래가 터져주면서 불기둥이 일단 나왔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사실은 그 동안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10월부터 뭔가 고점 돌파를 할 듯하면서 못 가고 하단만 지지해주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었죠. 네네. 그리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고 그리고 장대 양봉 윗골이 이제 달렸으니까 당연히 뭐 쫓아가는 거 아니겠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또 다른 신고가를 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현재 시점보다는 기다렸다가 뭐 6만 1,000원 내외라든가 이하 자리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는 이 종목 역시 현재 시점에서 밑에서 60일선도 중요하지만은 그 바로 위에 놓여져 있을 때 이 저점을 형성해 주었던 자리 5만 5천 원 정도 뭐 편하게 그냥 5만 한 2, 3천 원을 잡아도 되는데 네. 최소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만 5천 원이 지지가 돼 주어야만 추가적인 안정적인 그런 우상향의 패턴을 그려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1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이 오늘 거래량, 대량 거래량 실리면서 한번 쭉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목표 가격은 7만 5천 원까지 7만 원대 한번 도전해보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리노공업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뭐 반도체, 뭐 IT 쪽을 쭉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루키드 헬스케어입니다. 자, 루키드 헬스케어도 아주 뭐 쭉쭉 가고 막 변동성 엄청 심한데 로켓포를 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다른 여타 관련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들이 좀 주춤거리고 있고 그런 네. 상황에서 미리 선조정을 받았고 재차 이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신생조직 재생 플랫폼이라든가 네. 또 이런 연골 재생 기술을 미국 특허 확보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사실 기술 특례 상장한 업체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어느 세월에 흑자 전환하느냐 그쵸, 네.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은 사실 뭐 빠르면 올해 아니면은 뭐 분기로는 흑자 전환이 전환, 일단 네, 됐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루키드 헬스케어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늘 움직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블로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사실은 이 종목도 지난 10월 중순쯤에 한번 점검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주가가 우상향을 했던 모습 속에서 이제 힘을 잃고 뭔가 이격 조정 과정이 벌어지는 횡보 구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보다도요. 지금의 이격은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좋네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 로켓 헬스케어 잘 가나요 하면서 쫓아가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 실현도 병행하시고요. 이 종목은 5일선이 이탈되면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5일선이 이탈되고 조금 더 가지만 결국은 21선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최소 보름 이상은 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병행하시면서 5일선에 대한 지지가 있을 경우는 뭐 단기 플레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가 관심 있게 이격 좁히고 21선 근처까지 눌림목이 연출된 다음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키드 헬스케어까지 대응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